첫 번째 이슈로는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는 이날은 뭐 내마녀의 날이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도 이제 항상 듣거든요. 1년에 4번씩은. 근데 정확히 왜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내일 정말 하루간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참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만기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월드컵 결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 45분씩 90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인저리 타임이 존재하죠. 몇 분 정도. 그렇죠. 이 인저리 타임 기간 동안 양 국가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기를 하겠어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만기라고 하는, 즉 종료 휘슬이 불리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자신들이 어떻게든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하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지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수급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통상적으로 외국인들이 항상 수혜를 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쳐놓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고로 내일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겁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 인저리 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뭐 한국과 뭐 프랑스 경기다 이러면 한국이 정말 운 좋게 한 3대0 정도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남은 인저리 타임 기간 동안 사실상 4대3으로 역전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은 현물이든 선물이든 포지션 자체를 위쪽으로 쳐놓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옵션 시장에서도 콜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이네요. 물론 너무 위쪽으로 방향성을 크게 쳐놓다 보니까 해치 차원에서 풋도 어느 정도 사나웠지만 어느 정도는 적어도 지금 보았을 때는 확실하게 뚜렷하게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말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이냐. 네.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인저리 타임 때 어떻게든 공방을 일으키기보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하루 전에 어느 정도 결과를 다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어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턴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하루 동안 지수를 크게 변동성을 보이면 우리도 힘드니까 오늘 어느 정도는 변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마무리할래라고 하는 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뜻하는 것은 아마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겠지만 내일 변동성은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옵션,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가지수 선물과 주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식 선물, 그리고 주가지수 옵션과 주식 옵션, 이 네 가지 포지션이 모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걸 내 마녀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내일 모두 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통상적으로 커지고 그에 따라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이 위쪽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리스크가 커요. 움직일 수 있는 변동폭이 커진다는 거.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움직이는데 위쪽으로 많이 움직여주니까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지만 현물은 만기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나타내고 있고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의 역전은 전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뜻하지 않은 악재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것만 아니라면 시장의 방향은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선물 가격 기준으로는 아마 내일 370포인트를 그리고 코스피 같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2월 7일에 2,754포인트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내일 2,750포인트 위에서 아마 종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대체 뭐냐에 대해서 축구 경기 그 시간으로 풀어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한 번에 잘 가는데 어쨌든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내일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내일장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하셨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는 항공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주들 요즘 주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코로나 백신을 맞기까지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맞기까지도 한 반년은 더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바로 이 여행길에 오를 수 있을까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주식은 또 기대감을 먹고 가는 거니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접근이 가능하다 보시나요? 네, 지금 접근해서 가지고 가면 아마 수익률이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 이유가 지금 항공주도 그렇고 기타 여행주도 그렇고 뭐 중국 관련된 뭐 엔터주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게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든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영국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맞아요.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코로나19를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어떠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피해를 봤던 다양한 종목군과 해당 산업군들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항공주는 이미 그 전부터 움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매우 거세게 커지고 있는 동구간 중에 항공주의 실적이 매우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항공주들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게 아니죠. 여행 뭐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내부 시트를 전부 다 빼내서 맞아요. 항공 같은 경우도 실어서 나르게 되고 그쵸. 현 시점에서 물류 교역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코로나19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껴안고 가야 하는 하나의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둔화될 거예요. 여행 수요로가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내년 한 하반기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그 기대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증권사라든지 기타 다른 곳에서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리스크를 안는 거죠. 리스크를 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안을 수 있습니까? 수익을 안는 거예요. 이걸 재무관리에서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예적금 상품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 조금 알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좋을 건데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날 것,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 손실이 나는 것에 너무 두려워서 굳이 해당 섹터에 있던 종목들을 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항공 주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27,300원인데 예전에 유상증자 한번 했었죠. 유상증자 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이내 다 회복을 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도 했고 기업 가치도 오히려 증가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주가의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240일 기준 신고가를 지금 수정 주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선택하는 종목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실적이라고 하는 게 좋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항공주는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담아야겠죠.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 1년 정도 가지고 가보십시오. 생각보다 좋은 결과 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항공주 지금 담으셔도 된다,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장기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주요 항공주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러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